솔직히 중국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국 역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반대로 친숙해서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도와준 게 명나라잖아요. 삼국지의 시대는 후한 말기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는 마오쩌둥, 모택동이잖아요. 심지어 나라 이름도 대부분 한 글자예요. 진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등등. 대신 이 중국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고 계신 분들께, 또는 이 중국사의 쪼막 상식만 있는 분들께 그 쪼막 상식을 엿볼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만 우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역사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전에 우선 중국 역사에 피촬영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서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한족과 한족의 반비례 관계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코리아의 한족과 이 차이나의 한족의 그래프가 반비례 관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차이나 한족이 좀 쪼개져 있고 정신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코리아 한족이 굉장히 강했고요. 차이나 한족이 통일이 되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 때는 코리아 한족이 위기를 겪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를 알기 전에 그 나라의 지리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리편을 먼저 보고 오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편할 겁니다. 우선 10분 안에 중국 역사 4000년에 대해서 아는 척을 간단하게 구분하는 척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마다 중국 역사를 쪼개는,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사학자는 아니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면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달리하는 민족들이 5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구에서 90%를 넘는 게 95% 가까이 되는 게 차이나 한족입니다. 물론 역사 초기부터 지금의 중국 영토 전반을 차이나 한족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광역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 자치구가 총 27개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차이나 한족의 직속 조상들이 스타팅한 그 스타팅 포인트는 지금 중국의 한 2개, 3개 행정구역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차이나 한족이 중국 영토 전반을 주도하게 된 걸까요? 바로 그 과정이 중국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게 중국 역사는요, 크게 보면 어떤 통일 왕조와 혼란기가 퐁당퐁당으로 옵니다. 막 혼란하다가 통일왕조가 들어서고 한 300~400년 가는데 망해요. 그리고 또 막 혼란기를 걷고 또 통일왕조가 한 300~400년 가고, 이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서 차이나 한족이 중국 영토 전반을 주도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일 왕조를 중심으로 보면 중국 역사를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중국 왕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한 글자 한자어라서 8글자만 알면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주한당송, 원명청중. 뭐라고요? 주한당송, 원명청중. 뭐라고요? 주한당송, 원명청중입니다. 주나라, 한나라,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은 중화인민공화국. 여기서 송나라, 원나라를 묶고요. 그리고 명나라와 청나라를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시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에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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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하는 시기를 넣으면은 중국 역사 구분하기 끝입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시기에 이름을 붙이자면 신화에서 역사로, 국가로 전환되는 시기. 두 번째, 차이나 한족의 아이덴티티, 민족적 정체성이 세워진 시기. 그리고 세 번째, 그 차이나 한족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제국으로 발돋움한 시기. 그리고 네 번째는 반대로 이민족의 제국들이 동북아시아 질서를 주도한 시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한족의 제국이 다시 한번 부흥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한 시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중국의 근대, 현대사라고 볼 수 있는 근대화의 노력과 실현 시기.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퐁당퐁당이라고 했죠. 주나라가 들어서기 전에는요, 뭐 이렇게 혼란기라고 볼 수는 없고 신화가 역사가 되는 시기 또는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라고 시작되는 어떤 비현실적인 이야기에서 역사적인 기록과 유적이 남게 되는 역사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 여자가 되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단군 왕검이고 그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 고조선이 막 기록에도 남고 유적이 막 남아. 바로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프롤로그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요, 삼황 오제 시기와 하상주 시기로 나뉩니다. 역사학에서는요, 이 상나라와 주나라부터를 찐 역사 시기로 칩니다. 이 삼황 오제 시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창조 신화, 건국 신화라고 보면 됩니다. 3명의 황과 5명의 제, 8명의 신 같은 갓, 그 신 같은 임금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들어봤을 갑골 문자가 발견된 그 은나라는요, 최근에는 상나라라고 제대로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046년에 건국됐다라는 주나라는 약 300년 정도 통일 왕조를 이뤄서 갑니다. 이 주나라가 이 주나라예요. 그런데 기원전 771년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급격하게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 분열되는 시기를 멋들어지게 뭐라고 부르느냐?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가 한 550년 정도 가요. 덜 혼란스러운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부르고요, 더 혼란스러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불려요. 그리고 춘추시대의 각 시대를 주도한 영웅들을 춘추 5패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국시대의 각 지역을 장악한 영웅들을 전국 7웅이라고 불러요. 춘추 5패, 전국 7웅,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춘추 전국 시대쯤에 코리아 한족의 뿌리라고 불리는 고조선이 이맘때 세워진다고 역사학에서는 봅니다. 그리고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주한당송 원명청중, 당연히 한나라겠죠. 그런데 여기서 희한하게 한나라 앞에 통일 베타 서비스가 나와요. 바로 진시 황제의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진시 황제의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통일왕조를 세우는데 막상 그가 죽고 몇 년 안 가서 다시 혼란해집니다. 이 혼란기에 떠오른 2명의 영웅이 바로 찌찌자 유방과 패왕 항우입니다. 이 둘이 싸운 게 장기 게임의 모티브가 된 초한대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긴 유방의 한나라가 통일을 해서 우여곡절을 겪지만 400년 가까이가 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통일왕조인 한나라, 그 한나라의 7번째 왕이 한나라 무제 시절에 고조선이 한나라의 침략을 받고 기원전 108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부여, 고구려, 마한 등등의 여러 나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나라부터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초한대전, 그리고 한나라까지는 뭐냐면은 차이나 한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형성된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자아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잖아요. 바로 이때가 차이나 한족이 우린 누구인가 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과장을 좀 더 보태면은요, 고사성어, 문학, 철학, 학문 등 중국 문화의 70~80% 이상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열국지, 제자백과, 초한지, 삼국지 등등. 나 중국 역사 덕후다, 나 중국 문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입덕을 하게 됩니다. 중동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한나라가 잠깐
잠깐 망했다가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잠깐 망하기 전에 기원전 200년을 전한이라고 부르고요. 망하고 다시 만들어진 기원 후 200년을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후한이 200년 정도 가다가 결국 얘들도 망하고 약 400년간의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이 혼란기를 역사책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기원 후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지방 군벌들이 난립하기 시작한 군흥할거 시기, 그리고 수십 명의 군벌들이 구조조정되고 세 나라가 싸우기 시작한 위촉오 삼국시대, 그리고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사마씨가 위나라를 없애고 잠깐 세워서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기, 그리고 갑자기 5개의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우고 진나라는 동남쪽으로 도망간 5호 16국 플러스 동진 시기, 그리고 북쪽의 이민족 왕국들이 정리가 되면서 북쪽에 조금 통일된 왕조가 생기고, 그리고 남쪽에는 한족의 왕조, 남조와 북조가 균형을 이룬 시기가 바로 남북조. 그 모든 시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뭐 말만 들어도 혼란스럽죠. 참고로 이때 중국이 막 혼란기를 겪던 바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장해서 삼국시대를 이룹니다. 특히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혼란기를 이용해서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한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기도 하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차이나 한족이 큰 대륙의 주도권을 점차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 온 역사다. 그러다 보니 차이나 한족의 통일 왕조와 혼란 분열기가 퐁당퐁당 오곤 한다. 외워야 할 8개의 왕조는 주한, 송, 원명, 청, 중이다. 송, 원 묶고 명, 청 묶으면 6개의 시기다. 주나라까지의 시기, 삼황, 오제, 하상주 시기는 이게 역사인가 싶은 신화와 전설의 시기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진짜 역사가 시작된 시기다. 그리고 주나라를 거쳐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진나라, 그리고 초한기 시기를 겪고 한나라 시기까지 오면 차이나 한족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된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혼란기인 위진 남북조 시기. 주한, 송, 원명, 청중. 중국의 통일 왕조라고 했죠. 송나라, 원나라 붙고 명나라, 청나라 붙고 6개 시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퐁당퐁당 혼란 분열기. 1편에서 막상 많은 시기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상주 시대에 국가가 만들어지고 주나라,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와 초한대전의 혼란기를 끝에 통일한 한나라, 그리고 그 한나라가 400년이 가고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위진남북조라는 혼란기를 또 겪었다. 그리고 그 혼란기를 통일한 게 주한당송 원명 청중 중에 바로 그 당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나라 앞에도 또 한 번 통일 베타 서비스가 나옵니다. 고구려랑 싸우다가 멸망한 바로 수나라죠. 그러니까 한나라와 당나라에게는 통일 베타 서비스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원 후 618년에 만들어진 당나라는요 907년까지 또 한 300년 정도를 갑니다. 주나라부터 한나라까지 한족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된 시기였다면 한나라 이후 이 당나라 시기까지는요 본격적으로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제국으로 차이나 한족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요, 약간 그 차이나 한족 국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덩치 큰 찐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의 흉노족들한테 막 털리고 막 상납금 바치고 막 호구 잡혀가지고 오랑캐들이 막 본진을 장악하고 막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춘추 전국 시대와 한나라를 거치면서 형성된 선진 문화 덕분에 한족의 영토에 들어온 많은 이민족들이 한족의 동화가 됐고요. 그리고 통일한 당나라들도 주변의 이민족 강대국인 고구려, 돌궐,
토번 등의 이민족 제국들을 정리하고 동북아 질서를 자기들 중심으로 주도하는 제국으로 발돋움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제국인 당나라는 서양과의 무역을 직접 주도하고요. 고풍스러운 귀족 문화도 주변 국가에 수출을 해요. 바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요,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고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가 지배하는 남북국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당나라도 지방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면서 혼란기를 겪는데요. 그걸 5대 10국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중국의 중심부는 이 하나의 왕조가 다스리지만 그 왕조도 5대에 걸쳐서 혼란하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도 10개 정도의 지방 왕조들이 막 생기면서 혼란한 정말 엄청난 대분열기인데, 이 대분열기는 생각보다 짧은 5, 60년 만에 정리가 돼요. 누구한테? 주한당송 원명청중, 바로 이 송나라한테 말이죠. 이번엔 베타 서비스가 없습니다. 960년부터 1279년까지 또 약 한 300년 정도를 간 송나라는요,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그리고 몽골족의 원나라한테 탈탈 털린 약간 돈 많은 겁쟁이 이미지가 좀 강한데요. 실제로 한족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한 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제도 같은 관료제도를 정비하기도 했고요. 중앙정부의 힘도 키우고 성리학 같은 정치 철학 또 확립시키고, 그리고 과학기술이나 상업경제도 굉장히 발전을 시킨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이민족한테 본진까지 내주고 털렸느냐? 뭐 다양한 이유가 분석이 있지만 아는 척을 하려면 중국의 어떤 평균 기온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하필 1100년대 12세기 들어서 이 중국은요, 소빙하기가 온 것 마냥 평균 기온이 2도 가까이가 떨어져요. 2도가 떨어진 건 솔직히 우리가 체감상 별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연평균 기온이 2도가 떨어진 건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 UN 보고서를 보면요, 지구 온난화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정도가 올라가면 10만 5천 종의 생물이 멸종된대요. 12세기의 평균 기온 하락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조금 추워졌네 정도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종에게는 굉장한 추위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북방 유목민족들에게는 더 그랬겠죠. 몽골족이건 거란족이건 여진족이건 얼어 죽느니 싸우다 죽겠다고 남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북방 유목민족들을 이 송나라가 막기엔 어떤 이래저래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중국을 오히려 이민족의 나라인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가 주도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송나라 자체가 전 세계를 정복한 몽골 제국의 침입을 40년 넘게 버텨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좀 역사 좀 안다 싶으면 남송의 이 멸망 과정이 정말 어떤 비잔틴 제국의 멸망처럼 어떤 거대한 비극 서사시를 보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얘기 또 살짝 해주면 중국사 덕후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결국 1279년 몽골 제국의 일원인 원나라가 중국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채 가지 못하고 몽골 초원으로 쫓겨나죠.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러시아 등등에서 이 몽골 제국의 흔적이 굉장히 오래간, 많이, 그리고 생각보다 좀 깊이 남아있는 것과는 달리요, 중국에서 몽골 제국의 흔적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어졌습니다.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한당송 시대를 거쳐가면서 한족이 주도하는 이 동북아 질서, 중국 질서가 굉장히 강해진 거죠. 송나라, 원나라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요, 바로 고려가 들어섰죠.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등등이 있었던 정말로 혼란한 이 동북아시아에서 나름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흥망성쇠를 겪었던 게 바로 고려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목 제국이 주도한 질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송나라에게 미안하지만 대진운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족의 왕조가 들어섭니다. 주한당송 원명청중, 어디? 바로 명나라죠. 이 명나라가 1368년에 들어서고 또 얘들도 한 300년 정도 가요. 그리고 여진족의 후예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또 1616년 만들어지고 중국을 통일하고 또 한 300년 정도 갑니다.
조선 전기와 겹치는 명나라, 조선 후기와 겹치는 청나라, 즉 조선시대 500년과 겹치는 이 명나라와 청나라는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또는 청일전쟁 등등 때문에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살짝 인지도가 떨어지고 별로 아는 게 없는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 재미가 없어서예요. 이게 막 혼란스럽고 막 분열하고 막 싸우고 막 영웅들이 등장하고 이러면 재밌는데, 명청 교체기를 제외하면 그렇게 자극적인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자극적인 게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이에요. 심지어 이 청나라가 망하는 과정은요, 조선이 망하는 과정이랑 정말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본에 먹혔냐 아니면 지들끼리 분열했냐 정도의 차이입니다. 왜냐? 제가 분석한 바로는 주한당송원을 거치면서 혼란기와 통일기를 퐁당퐁당 반복하면서 이민족들과의 교류 등을 통하면서 중화제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이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왕조를 세우고, 하지만 이미 구축된 한족이 만든 시스템은 이 청나라 시기에서도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중화제국의 성립과 유지 그리고 쇠퇴 시기로 봅니다. 약 3000년 동안 깨지고 다시 붙이고를 반복하면서 형성된 짱깨스러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스러운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강화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40년 영국과 아편전쟁을 청나라가 겪으면서 결국 청나라도 조선처럼 서구 열강과 일본 등에 의해서 강제적인 근현대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근현대사를 나눌 때 보통 3개 시기로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대한제국의 멸망까지인 구한 말 시기를 한 파트, 그리고 일제강점기 36년을 또 한 파트, 그리고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한 파트, 이렇게 3파트로 나누거든요. 근데 중국의 근현대사도 비슷합니다. 서태후 시기부터 청나라 멸망까지를 한 파트, 그리고 군벌시대와 국공내전인 분열기를 또 한 파트,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본토를 통일한 이후의 현대사를 또 한 파트로 나눕니다. 청나라 멸망까지 서양의 제국들한테 탈탈탈탈 털리면서 망하는 과정은 조선 멸망 과정이랑 정말 비슷해서 막상 사건들을 보면은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 이후로는 군벌시기나 독재시기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 중심으로 외워주면은 중국의 근현대사는 아는 척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를 섞어놓은 듯한 서태후, 그리고 근대 중국을 꿈꾼 개혁가였던 순원, 그리고 중국 분열의 1등 공신인 위안스카이, 그리고 국공내전의 양대 산맥, 국민당의 장제스, 공산당의 마오쩌둥, 그리고 결국 공산당이 대륙을 통일한 이후에 문화대혁명이란 미친 짓을 일으킨 독재자 마오쩌둥, 그리고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한 덩샤오핑,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가 중국 공산당에 확립이 된 이후에 10년씩 중국을 지배한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이 있고, 그 시진핑이 더 해먹고 싶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지금의 2020년이 됩니다. 역사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쉽고 뻔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중알못을 위한 흐름 잡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군데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아는 척할 필요가 있는 시기를 따로 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알림과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